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의 정선영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현장을 취재하러 이곳 서산시청으로 출동을 했는데요. 제 옆에 맹정호 서산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이맘때면은 전 직원들이 모여서 종무식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종무식은 문화회관에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좋은 성과를 내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상도 하고 저희가 특강을 했던 종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종무식이 아닌 이렇게 몇몇 직원들과 함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조촐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적지만 내용은 새롭고 더 많이 당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종무식에 대한 기대가 저는 큽니다. 네, 사실 서산시청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런 좀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을 해봤거든요. 다 모일 수는 없어서 소수 정예의 몇 분들만 저희가 엄선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장님께 할 말이 많다는 분들로 저희가 비밀리에 모집을 했는데요. 짧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코로나 담당자 송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일자리 경제과 장희진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릇파릇한 새싹 경로장이과 박유진입니다. 역시 신입사원, 네, 파릇파릇한 횟수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예산 담당관실 구본일 주무관입니다. 저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맡고 있습니다. 강력한 존재가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식품유통과에서 농특산물 수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수연 주무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공과에 20년째 근무 중인 터줏대감 김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6분 이렇게 짧게 소개를 들어봤는데 다들 모두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 맞죠?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발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반은 자발적, 반은 강제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올 한 해 서산시정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말 일복 터지신 분들만 나왔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면으로 하는 종무식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데요. 서산시 직원분들, 또 서산 시민분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과 저 그리고 네. 소수정의 직원분들과 함께 우리 서산시의 한 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의례적이 아니라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네, 연말이 되면은 지난 1년에 대한 소감들을 이야기할 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말씀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의례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었는데 2020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에 긴 장마에 연이은 태풍,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안타까운 또 화학사고도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어느 해보다 우리 1600여 직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한 해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은데 또 잘 견디고 버텨서 연말까지 와주신 우리 시민들, 직원들에게 노고에 진심으로 또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매년 새해마다 화두로 던지시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제 기억에 작년에는 호시우행이었고 올해는 호시마주였습니다. 어떻게 소에서 말로 잘 바뀐 것 같나요? 제가 2019년도 우리 시의 사자성어로 호시우행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호랑이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서 소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가자 뭐 그런 뜻이었고 금년도는 소걸음이 조금 느린 것 같아가지고 말처럼 열심히 좀 뛰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시의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나 많이 궁금도 하고 했을 겁니다. 잘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되돌아보니까 혹시 주주주주주 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몇 가지 제가 열심히 달려왔다고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믿기지 않을 텐데 정부 예산 확보 역대 최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를 먹여 살릴 각종 SOC와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대거 또 도나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 삶과 생활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도 많았던 해라 정말 열심히 뛰고 또 뛰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우리 직원분들은 실제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표로 몇몇 분만 제가 여쭐게요. 산림공원과의 김광희 주무관님, 올 한 해 2020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네, 올해 개인적으로 뭐 일뿐만 아니라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해고요. 또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했다시피 굉장히 그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종무식인 만큼 지난 1년 서산시의 성과도 돌아보고 혹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개선점도 되짚어보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입니다. 참 코로나19가 거의 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으로서 정말 책임감도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1월 20일경 첫 환자가 나왔고요. 우리 시에는 또 3월 초순에 하나토탈에서 첫 환자가 나왔고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토탈에서 많은 환자가 나왔고 8.15 즈음에서 또 서울 집회에 다녀온 이후에 또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해외 공군 비행장에서도 집단 감염, 또 술집에서의 집단 감염, 최근에는 또 교회와 기도원에서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방역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코로나19 대응을 했는지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는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 또 시의 방향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지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또 어기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리기에는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1600명 직원, 시민 여러분들이 방역 총책임자인 저보다 더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는데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저도 좀 홀가분하게 시정을 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미안했던 점, 죄송했던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또 열심히 대응해준 우리 직원들에게는 제가 격려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네. 특히 저는 보건소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역에 정말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실제 현장은 어땠는지 좀 많은 얘기들이 궁금한데요. 우리 보건위생과의 송혜영 주무관님 어떠셨나요? 코로나19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휴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1년 가까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되면서 지금 그 역학적 연관성이라든가 뭐 그 증상이 그 유무와 관계없이 이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검사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검사부터 역학조사, 뭐 방역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쳐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좀 어떤 게 가장 힘드셨는지 이 자리를 비워서 좀 시장님께 하소연을 한다면요. 네. 지금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검체 채취라든가 아니면은 그 확진자 역학조사 그리고 접촉자 분류 그리고 뭐 자가격리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환자 이송 그리고 행정 처리 등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휴일에도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지금 시민분들이 동성공개 등에 대해서 항의 전화가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 덕분에 저희 서산 시민분들 좀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시민분들께 좀 코로나에 관련해서 당부드릴 말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시의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 반면에 또 우리 보건소 방역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또 의료진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도 사실은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송희애 영 기장님 힘든 한 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힘들었던 한 해인 건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맞고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또 방역 일선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격려, 응원, 따뜻한 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현수막도 많이 걸어주시고 간식도 많이 보내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서 최고의 방역은 방역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서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의 방역 수칙들을 지켜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뭐 기침 예절 지키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등등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당 시기마다 정부나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역 지침, 행정명령들을 발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좀 지켜주신다면은 아마 시민의 힘으로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방역의 책임자라는 마음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 타격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정말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서산시가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 발행량을 늘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시장님, 서산사랑 네. 상품권 발행액이 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저희 시가 서산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발행한 게 2019년도부터입니다. 2019년도에 한 7, 80억 원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가 한 700억 원 발행을 해서 거의 완판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대폭도 늘려서 1천억 원 규모로
서산 사랑 상품권 이름도 좀 바뀔 겁니다.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 뭐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요. 네. 서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제일 환영했던 분들이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의 자본들이 선순환되다 보니까 활력이 좀 생겼다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상품권을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적게는 한 5, 6%, 많게는 10% 정도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시가 700억 원을 발행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50억에서 70억 원 규모로는 혜택을 받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역화폐 서산사랑 상품권을 좀 확대해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의 수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그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는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또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담당 부서 실무자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 경제과 장유진 주무관님,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이걸 쓰시는 상품권을 쓰시는 시민분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가맹점 수를 예로 들자면 네. 지금 현재 관내 서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약 5천여 개입니다. 지난해 첫 발행 당시에는 한 1천여 개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의 5배가 넘는 수로 증가한 걸로 보아서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 서산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 서산사랑 상품권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상품권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좀 꿀팁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추가적인 기능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선물하기 기능과 원격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은 월 10만 원의 한도로 다른 사람에게 서산사랑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보통 자녀들의 용돈이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때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2번째로 원격 결제 기능은 코로나19로 이제 대면 접촉이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선물하기 기능 정말 솔깃한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서 좀 서로 선물하는 이런 문화가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무관님. 업무 담당자로서 시장님께 하고 싶었던 말 있으신가요? 시장님 이번 해 코로나19로 당면 업무도 많으셨을 텐데 올해 700억 발행으로 저희 소상공인 분들께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1000억 발행하는 거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완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격려를 받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유진 씨,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과 생활은 좋아진다는 생각으로서 더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통 서산 상품권이 정말 대히트를 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유진 씨도 조금만 더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네. 정말 훈훈합니다. 네. 시장님 요즘 서산에서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밤 9시가 되면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야식을 시켜 드신다고. 그래서 SNS상에서 이걸 인증 사진을 올리는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녁에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서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식당, 카페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식당에 손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문 닫은 식당들도 많고 카페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 우리 시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생계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을 조금씩 나눠준다면은
그것이 더 격려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식당들이 9시면 문을 닫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9시쯤 해서 서사는 야식 타임을 갖는 게 어떨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챌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각종. 그런데 일주일 정도밖에 챌린지가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 이번에 야식 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한 지가 그새 열흘이 넘어서 2주 이렇게 돼가는데요. 2주도 넘어가네요. 근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는 것 같고요. 또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물론 충남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도 우리 서산시의 야식 타임 챌린지를 좀 배워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조금 살은 찌고 그렇겠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정성이다, 마음이다 생각을 갖고 야식 릴레이는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1일 마지막 날인데 네. 보시는 시민분들도 그리고 직원분들도 야식 오늘 배달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 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새해에 좀 방역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새해라고 해서 방역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그동안에 해왔던 방역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좀 더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선 공개와 관련돼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춰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것이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조직을 대폭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감염병 관리과를 새롭게 신설을 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이번에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신속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산시의 막내 공무원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시장님, 올해 갓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입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자리 많이 가지셨나요, 그동안? 많이 갖고 싶었는데 못 가셨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금년도가 특히 신규 직원들이 우리 시의 새로운 가족들로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보면서 또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뭔지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쉽고요. 한 번은 호프타임 시간을 가졌는데 또 직원들이 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네. 완화됐을 때 가졌던 행사였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를 주셨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요즘 메신저를 통해서 의견들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답변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결제받으러 시장실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분, 3분 동안이지만 제 판단, 생각도 이야기하고 또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기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제 방 들어오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혼자 가신다면 저도 같이 갈게요. 하고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신규 공무원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인공과 얘기를 이제 나눠볼게요. 경로장애인과의 박유진 주무관님,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직 9급 박유진입니다. 올해는 제가 수험생일 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상근무돼서 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더 바빴던 것 같았지만 저한테는 올해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신입사원 패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되신 후에 정말 기대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취업도 워낙 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대했던 것과 현실과 차이가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딱 시청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딱 오자마자 저는 이제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의욕이 이제 뿜뿜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스스로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펑펑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험도 쌓이고 저희 사랑하는 경로장애인과 선배님들과 저희 팀장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요새는 좀 일을 배운다는 게 재밌다는 게 어느 정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아까 펑펑 우셨다고 했는데 올 한 해 좀 일하면서 힘들거나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은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제가 감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신입사원의 해맑음과 패기로 우리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돌발 그래요? 질문인가요? 네. 시장님에게 저희 신규 공무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문이 막히셨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 솔직한 표현을 이야기. 바랍니다. 더 어렵네.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를 했으면 편했을 텐데 저는 우리 조직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직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또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스러워져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장점과 단점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공무원스러워진다는 게. 그런데 저는 우리 신규 직원들에게는 금방 유진 씨가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선배 공무원들에게는 좀 새롭게 나도 신규 때 저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네 하는 것을 좀 새롭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규 직원들은 우리 서산시라는 조직에서 에너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에너지가 듬뿍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어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직에 너무 빨리 적응해가지고 그냥 공무원스러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좀 더 오랜 기간 지속해서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고 할 때는 그냥 혼자 울지 말고 시장님이랑 같이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은 시장실에 제가 똑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울지 말아요. 네, 이젠 괜찮습니다. 네. 누가 올렸는지 이따 살짝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시장님 말씀처럼 정말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도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저 신입 공무원분들 내년에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산시의 올해 성과와 과제, 이번엔 대상공단 관련 내용인데요. 시장님, 대상공단이 생긴 지가 벌써 네. 30년이 됐는데 네. 올해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산공단이 가동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전에는 대산이 소산의 갯마을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드넓은 백사장, 모래사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이제 큰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서산시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서산시의 수준들을 높여줬어요. 네.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을 대산공단이 했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서산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빛이 세면 그늘도 짙어진다고 하잖아요. 대산공단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또 사고, 교통, 체증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연간 이 사회적 비용들이 1조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업들이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동반성장은 그동안의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또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좀 더 책임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발표를 이끌기까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서 동반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동반성장의 주된 내용은 대산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차후에 서산 시내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2021년도에는 대산 사업들을 좀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들도 당초에 좀 주저하다가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고 있어서 이번 동방성장 발표가 구두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실무부서 담당자분께 여쭤볼게요. 사실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기업들이 꿈쩍도 안 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실무자로서 부담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기업의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질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솔직히 기업이 아주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화와 소통, 그것을 통한 이해와 설득, 이것을 통해서 사회공헌 사업 발표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산에는 대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이후에 서산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이제 발표식을 하고 서명식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성토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기업들이 물론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할 거다라는 뜻을 지난 12월 중순 간담회에서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1분기 안으로 이제 서명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업무가 저만 잘하면 되는 업무가 아니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잘 풀어왔듯이 이 사업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저희 세 갈래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돼요. 대산공단 협의회 회원사들이 있는데 그 회원사들이 이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모아서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대산공단 협의회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공단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 사업이 정말 공정하게 추진이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대산 주민 5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이제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 소산시는 이렇게 옆에서 이 사업을 잘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데 이제 관련 법 검토라든지 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산공단 협의회가 이제 사업을 완성하고 저희에게 기부 찬합을 통해서 저희에게 넘겨줄 거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애쓰고 계신데 업무 담당자로서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정말 이 사회공헌 사업은 역대 서산시가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그 궤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그 업무에 이렇게 한 수 보탤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고 또 내년에는 저희 그 사회공헌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담팀인 정책팀이 신설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이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저한테 말씀하시라니까 각오와 결의만 밝히네. 하여튼 그 동방선장 이끌어낼 때 제가 강단 있게 했듯이 이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막 우리 구본일 주부관한테 듬뿍 드릴 테니까 힘내고 용기 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시장님 뭐 사회공헌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고가 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안전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화학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서산시에서는 어떤 계획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고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 한우토탈의 유증기 사고가 있었고 롯데케미칼의 화재 폭발 사고도 있었고 다른 회사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래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중요한데요. 그 두 트랙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대성공단의 이런 사고들을 원천적으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고용노동부, 서산시, 대산의 6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 용역을 수행할 한국안전학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안전학회를 통해서 모든 공장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해서 보완해야 될 거는 보완하고 그렇다면 확실하게 사고는 좀 줄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 시의 과제입니다. 크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서로 미루기도 하고 서산 소방서가 있고 방지센터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있고 또 충남도가 환경관리단이 파견 나와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체계를 지금 단순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또 사고와 관련된 대응 체계들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가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는 일은 어렵더라고요. 불을 안 나게 하는 일들이 중요해서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안전과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소홀히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업의 존폐까지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안전사고, 환경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농업 분야 성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최근에 네. 재밌게 봤던 광고가 있어요. 네, 그 닭죽에 서산 육종 마늘이 듬뿍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네, 그 서산의 대표 특산품이잖아요. 육종 마늘. 이게 네. 본죽에 납품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메뉴까지 이렇게 출시가 된 건데 네.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육종 마늘 닭죽을 먹어봤더니 마늘 냄새가 안 나고요. 네. 한 그릇을 먹었더니 혼자 먹기가 양이 많아서 2명이 먹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보양식으로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본주과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서산시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한 음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게 육종 마늘 닭죽.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 봄에 출시된 게 달래 꼬막 비빔밥이 있어요. 서산 먹어봤는데 달래.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요. 이제 제품명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본죽의 쌀 사용되는 쌀이 서산의 뜸부기 쌀이에요. 네. 이거는 대산농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작곡을 납품하고 있는데 작곡은 또 고북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죽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좀 사연은 있습니다. 본죽의 회장님이 저의 대학교 과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가지고 선배님, 우리 서산에 좋은 농산물들이 많은데 선배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흔쾌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죽 체인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데보다는 본죽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그것이 서산의 농산물을 애용하는 거하고 지역의 농민들을 응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본죽, 육종 마늘 닭죽, 달래 꼬막 비빔밥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 농담으로 지금 학연과 지연으로 성사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산 육종 마늘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납품이 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담당 부서 실무자분께 여쭤볼게요. 농식품유통과 전수연 주무관님 직접 마늘 자랑 좀 해주실까요? 네, 서산 육종 마늘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일기나 조선왕족실록을 보면 서산 육종 마늘이 전라도 마늘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어서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준 것이지요. 특히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마늘 성분을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서산 육종 마늘은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 및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서산 육종 마늘은 단순히 양념으로서의 소비가 아니라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등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면역력 증가에는 서산 육종 마늘이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무하시다 보니까 정말 마늘 박사가 되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렇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게 되면은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실제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된가요? 예, 대형마트나 유명 식품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주과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산 달래와 냉이를 활용한 계절 메뉴가 2종 출시되었고요. 뜸부기쌀과 찹쌀 140여 톤이 납품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서산 육종마늘 닭죽이 전국 1,500여 개 가맹점에서 상시 메뉴로 출시하면서 연 80톤의 물량이 납품이 성사되었습니다. 1,5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서산 육종마늘 홍보물을 이렇게 부착하고 서산 육종마늘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요. 본주가는 2019년 3월 MOU를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지역 농산물 200여 톤, 약 6억 원 어치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역 농산물이 납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식품기업과의 협력은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등락폭이 큰 감자, 양파 등의 품목도 건실한 식품기업을 추가 발굴하여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농산물은 사실 서산뿐 아니라 전국에 다 나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불가피한데 서산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단위 수량 증가의 생산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적정 가격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지역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신 시장님께서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하셨고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지역 농산물 소비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는 대형 식품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연중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농협 그리고 일반 농업법인 등이 참여한 통합 마케팅으로 대형 유통업체로의 대량 납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농식품 유통과에 대한 깨알 소개도 좀 네. 해주셨어요. 네. 고정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우리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시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우리 농식품유통과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유통 마케팅 전문 교육은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이나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보다 유관기관의 교육원에서 더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성패는 다양한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것이며 관련 인력과의 인적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유통 마케팅 전문 과정에 입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현 씨 보내면 가려고요. 하여튼 네. 적극 검토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님 올해는 사실 농산물 축제가 다 취소됐잖아요. 그랬습니다. 육종마늘 축제도 그렇고 803 감자 축제도 네. 취소가 됐는데 인삼 축제, 뻘락지 축제 네, 네.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농가를 위해서 새로운 판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을 그동안에 많이 판매를 해왔습니다. 축제라는 게 농산물 판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홍보의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금년도는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팔리지 않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열심히 팔았어요. 특히 온라인 판매가 크게 증가를 했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에 대해서 우리 씨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비대면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우리 시가 드라이브 스루나 꾸러미를 통해서 농산물을
제공하고 판매한 게 모범적인 아마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찾고 있고요. 우리 전수현 주무관이 이야기를 했듯이 대기업, 식품회사 등등과 관련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본죽 자랑 열심히 했습니다만 본죽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가공 회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주제입니다. 이번엔 관광과 휴식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산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을 책임질 관광 명소가 만들어진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을 하신다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대답하는 건가요? 네, 시장님이 먼저 그렇군요. 얘기해 주신 거예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국민들의 관광, 여가, 취미 문화들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관광 버스를 타고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고 오는 게 관광의 전부였는데 이젠 그런 게 어려워지잖아요. 단체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단체로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주로 찾느냐, 산과 바다를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해미읍성이나 상길포나 우리 가야산이나 가로림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은 코로나19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관광산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240 헥타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수목원, 휴양림, 또 레포츠 단지 네. 등등등을 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또 한 축은 이제 가로림만 해양정원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조성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 시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게 농업 그리고 석유와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관광 산업이 크게 인근 태안에 비해서는 저조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산림휴양복지숲이나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이 된다면은 새로운 산업의 축들이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바퀴로 달리는 자동차보다는 4바퀴로 달리는 자동차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된다면은 지역 경제 그리고 서산시의 산업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바꿔갈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도 실무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의 김광희 주무관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여행이 정말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산림휴양복지숲이 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여기 산림휴양복지숲은 구체적으로 도시시설을 보면은요,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복단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산림복지단지 안에는 유아숲 체험원, 치유숲,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 단지 이렇게 들어올 길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도 조성된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은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그 생활권위로 유입하는 걸 막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직공단하고 오토밸리 등에 약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소나무 등 42,000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숨가쁘게 서산시 지난 1년 성과를 좀 돌아봤는데요. 5개 주제로 나눠서 짚어봤습니다. 우리 실무자분들 얘기도 좀 들었고요. 시장님 오늘 함께 네.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구나. 그 결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6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계신 6분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능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송이 또 차후 질문이 뭔지를 몰라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일단은 오늘 이 종문식에 대한 대략적인 소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같이 힘내자는 말씀 더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번에 직원분들께 네. 대표로 한 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신입공무원 박유진 주무관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울지 말고. 네, 일단 대표로 신규 공무원 대표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내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웃으면서 이렇게 네. 행복하게 종무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딱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차고 좋았던 종무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그 해마다 사자성어를 정하셨는데 네, 새해 2021년에 서산시의 사자성어는 정하셨나요?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하셨어요. 고민을 했어요. 네. 오늘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고 고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고민은 했는데 못 정했어요.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안 정할까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금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호시마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호시마주한 한 해였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앞에는 코로나19로 가려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어떤 시련 역경이 있어도 시에 많은 성과를 내면서 좀 일을 하겠다. 저는 매년 바꾸는 것보다 한 해 더 해서 뿌리를 뽑는 것도 네. 좋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호시마주하는 한 해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직원들께서 그것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또 제안을 해준다면 네, 그때는 또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 직원분들과 시민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연말연시 그리고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2월 31일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겨울의 한복판에 저희들이 지금 있습니다. 단지 날씨가 춥고 계절이 겨울이어서 겨울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2020년도가 겨울과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요즘 깨닫고 있는데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걸 뭐로 증명하느냐? 나이테로 증명이 되는데 여름에 만들어진 나이테보다 겨울에 만들어진 나이테가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나왔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나무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도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도 지난 1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단단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계절 내내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뭐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극복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금년도에 우리의 경험들은 내년도에 더 좋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뭐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는 좀 가벼워질 겁니다. 또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1년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뜻들을 펼치고 그 뜻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산시 공무원분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분들께서도 내년에도 서산시가 일 잘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특별한 종무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번 칠까요? 우리 되겠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